네, 메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육하고 관찰하고 있는 해수어나 두 종류 중에서 특히 관심과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는 갑오징어류나 홍어, 상어알들을 양식 같은 부화와 사육을 하면서 겪게 된 실패담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성공담을 보내드리죠. 그런데 사실 성공을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 실패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혹시라도 정보를 찾는 분들께는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 실패 이야기를 한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메딕 실패기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태풍이 지나간 바다의 내항인데요. 여러 가지 바다의 쓰레기들이 몰려들었죠. 진짜 해양 쓰레기가 참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저기 보이는 쓰레기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 식물줄기 같은 초록색은 잘피라고 하는 해양 식물의 줄기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물고기 녀석도 하나 숨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백미돔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이 녀석들은 이렇게 잠을 잡니다. 이 친구는 좀 어린 개체인데요. 큰 녀석들도 이렇게 잠을 잔다고 하네요. 이거는 저도 회원님들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선박 사이에 아주 낯익은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눈은 뭐만 보인다고 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갑오징어 알이었습니다. 갑오징어는 산란기가 봄과 가을이에요. 대부분은 봄에 하는데 가을에 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산란하는 개체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가을에도 한다는 거죠. 저도 봄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산란한 갑오징어 알만 보다가 어미가 정상적으로 잘 낳아놓은 알을 보니까 이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선 어미가 꼼꼼하게 떠내려가지 않게 알을 굉장히 잘 묶어뒀어요. 정말 신기하게 잘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녀석들을 기포기만 넣고 키워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갑오징어 새끼가 태어나긴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성공했는데 실패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화는 했는데 알집에서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자료가 없고 외국 자료를 보면 갑오징어 알은 계속 굴려줘야 된다고 해서 저도 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텀블러도 만들고 했었죠. 그게 산소 공급과 해적 생물을 막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이 일정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너무 두꺼워서 그 새끼들이 깨고 나오지를 못해요. 사실 바다에서는 이리저리 해류에 따라서 많이 흔들거릴 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엄마가 알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바다가 안 인큐베이터에서는 알을 확실히 일정한 스트레스를 줘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성공률을 한번 높여볼게요.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응원할게요. 자, 다음은 제가 올해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던 컨텐츠인데 홍어를 부화시키는 컨텐츠를 했었죠. 횟집에 버려진 알을 주워와서 부화를 시켰고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키웠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올해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홍어의 경우에는 제가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치명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갑오징어와 이제 반대의 경우고요. 에그 케이스, 그러니까 알집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요. 초기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기 홍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물 밖으로 빼거나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촬영을 한다는 핑계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홍어한테 스트레스를 줬다기보다는 알집 자체가 약해져가지고 너무 일찍 틈이 생겨요. 원래 다 자랐을 때 생겨야 되는데 그 사이로 물이 차오르고 에어가 발생하면서 폐사를 했는데 사실 상어알에서도 제가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 부주의한 제 잘못이었죠. 자, 아무튼 이번 실패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꼭 성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드워프 커틀피쉬라고 하는 외국산 꼬마 갑오징어인데 제가 우리나라 두 종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외국의 갑오징어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해수어샵에서 판매하고 있어서 구입한 개체인데 앞에 있는 녀석이 암컷이고요. 뒤에 있는 게 수컷인데요. 크기가 대략 한 10cm가 넘지 않는 귀여운 갑오징어 종류입니다. 굉장히 색깔을 잘 바꿔서 유명하기도 해요. 제가 이수조를 처음 세팅하고 니모를 조금 키우다가 녀석들을 넣어줬는데 환경이 나름 마음에 들었는지 이 녀석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지들끼리 짝짓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그런데 아우 이 녀석들이 새우는 물론이고 그 작은 물고기 니모도 모두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수조로 옮겨줬는데 재밌었던 건 위장을 진짜 잘해요. 붉은색, 푸른색으로도 위장을 잘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전에 귀오징어와 해마를 키우던 수조에 귀오징어만 다른 쪽으로 옮겨주고 갑오징어를 넣어줬는데 밑에 홍어알도 보이시죠? 저렇게 굴러다니게 두면 안 되었는데 말이죠. 자, 아무튼 이 갑오징어가 이 뒤에도 한국산 새우를 한 100마리 정도 잘 잡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한참 뒤에 수조를 정리하다가 해조류 사이에서 뭐 검은 똥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해마 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서 보니까 이게 갑오징어 알이더라고요. 이 드워프 갑오징어가 저렇게 검은 알을 낳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부화를 못 시켰는데 뺀에서 사실 텀블러를 돌려줬으면 부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녀석들은 아쉽게도 수류가 굉장히 부족한 해조류 사이에 있어서 부화하지 못했네요. 자, 이렇게 안타깝지만 CP를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지식을 후대 생물에게 적용을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로 실패 말고 성공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